성장이 먼저고 그렇죠. 성장이 있는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너무 PR 높지 않을 때 사는 이게 이제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은 무엇에 성장이냐 하면은 EPS에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성장하는 정확하게 EPS 주당 순이익의 성장이 실제 성장이고요. 그리고 또 K푸드, 삼양식품을 추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추천하셨고 추천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예, 삼양식품을 제가 추천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접근이 2차 전지 주식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 모든 주식에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하시는 말씀이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 이하에 사라는 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럼 위대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위대한 기업은 이제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격 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작년 한 가을 겨울 정도에 제가 봐서는 이제 삼양식품하고 하이브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해서 이제 두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삼양식품 그다음에 하이브에 적용을 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연말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하이브는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위대한 기업이 아닌 것 같고요. 미니진 사태 때문에 대처하는 방식이 이제 뭐랄까, 그 방시혁 대표가 지금 회사 경영하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는 탈락. 삼양식품은 예전에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제가 밸류에이션을 작년 연말에 한번 했었고요, 삼양식품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월 19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얘기했을 때가 그때 22만 제가 얘기했었는데, 얘기하고 첫날 24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쭉 밀리더라고요. 계속해서 빠져갖고. 그때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략해서 이제 3년을 내가 들고 왔을 때 상승률이 한 200% 이상 되면은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3,311원 33원 밑에 사는 게 이제 이 안전마진 가격으로 사는 거고, 이때는 이제 10,000원짜리가 3,311원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1월 19일이에요. 193,800원. 그러니까 동일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사는가에 따라서 얘기 다르다고요. 1월 2일 날 주가가 234,500원일 때는 10,000원짜리를 4,000원에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은 150%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되고, 1월 19일 날 193,800원일 때는 10,000원짜리가 3,311원이니까 이거는 지금 사도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기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투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만 벌면 장땡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관계는 없는데, 다만 투자하고 투기의 접근법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섞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농심보다 삼양식품 좋게 보신 이유? 예, 그거를 이제 좀,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는 거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자가 있는 기업. 가격 결정력 있는 기업. 그럼 어떻게 되겠죠? 가격 결정력이 있고 해자가 있으면은 마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진은 요 밑에 ROE입니다. ROE. 예. ROE는 이제 리턴 온 에퀴티 해서 이제 자기 자본으로 대비해서 몇 프로의 이제 이 이익률을 올리냐. 그러니까 주주가 그 기업한테 돈을 맡기면 그 기업이 그 주주들 돈을 받아갖고 1년에 몇 프로의 수익을 리턴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좀 뭐랄까 이제 그 본질적인 이제 이 수익성에 관련된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워렌 버핏은 가장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ROE가. 그래서 워렌 버핏 기준은 ROE가 15% 이상 되는 기업만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접근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냐.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농심의 경우에 ROE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 네이버 증권명가 하면 ROE 영업이익률 다 있어요. 네. ROE가 농심이 20년에 7.5%, 21년에 4.7, 22년에 5.17, 23년에 7.75입니다. 이게 이익이라는 거는 매년 되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치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4년 평균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이거 해보면 6.3%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률 6.07, 3.95, 3.58, 6.39잖아요. 4년 영업이익률 평균은 대략 한 5%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률은 요거 나누기 요거 해보면 나오잖아요. 1% 성장했고, 18% 성장했고, 이제 3, 4, 6, 7, 7 나누기 3, 1, 2, 9, 1 하면은 11%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평균 성장률이 10%다. 그 다음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31%고, 이제 북미하고 중국 시장이 주력인데, 그러니까 농심은 수출이 3, 그 다음에 내수가 7이고, 내수는 성장할 수 없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수출이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수출 비중 자체가 적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평균 성장률이
이제 낮은 거고요. 다음 삼양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삼양이거든요. 삼양의 경우는 지금 매출 성장률이 21년에는 아마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였고 22년 들어서 42%, 18%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평균 성장률이 20%고,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삼양식품이 농심보다 훨씬 높잖아요. 2배잖아요. 왜 높으냐? 수출 비중이 70%니까.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동남아, 중동 등이 이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주력 시장이었는데, 최근 들어갔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모멘텀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E를 보시면, ROE가 여기 21.46, 15.38, 18.92, 21.09. 아까 농심하고 비교해보면은 월등하게 차이 나잖아요. 이제 4년 평균이 19.2, 영업이익률 평균이 14.7, 10.18, 9.94, 12.1, 11.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회사가 농심이 아니고 삼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랄까 브랜드 이미지. 국내에서 1등은 농심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늘 먹는 거는 신라면 이제 불닭볶음면이 아니니까 라면 사이즈 하면 농심 사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ROE, 이익률, 성장률이 더 높은데 PER은 이때 당시에 삼양식품이 13.8. 농심이 12.4거든요. 크게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여기는 삼양식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 삼양식품 사는 거는 이제는 또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으시겠네요.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서 이제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은 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삼양식품 간략한 밸류에이션이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58만 5천 원, 여기 58만 5천 원에 어떤 가정이 들으냐 하면은 매출액 성장률이 25%. 앞으로 3년 뒤에. 그러니까 3년 뒤에 미래 예측하는 거예요. 3년 뒤에 미래 예측해서 3년 뒤에 EPS를 계산해서 그거를 거기다가 적정한 PR을 곱하면은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58만 5천 원 적정 주가 할 때는 이제 25%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13%를 제가 준 거거든요. 왜 13%를 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11.7이니까 아마 이제 조금 좀 이제 증가해서 한 13%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이제 준 건데 지금 이제 삼양식품이 그 상한가 친 날 있잖아요. 그때 쳤을 때 왜 쳤냐면 갑자기 이익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월 달에. 왜 그런가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1%가 나온 겁니다. 왜 영업이익률이 21% 나오는가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불닭볶음면이 대략 한 1,300원, 1,4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불닭볶음면 3달러에 팔아요. 국내 가격이 3배로 파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다 품절이에요. 차를 타고 그 카디비가 그 이제 미국에서 자기 유튜브에 그 불닭 챌린지 하면서 이게 대박이 터졌는데, 1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서 불닭볶음면 사러 다닌다는 거잖아요. 미국 인구가 좀 많습니까? 지금 한 3억 3천인가 뭐 그렇잖아요. 거기 분부로 갖고 막 하면 지금 3달러도 없어서 못 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진율이 21%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문제는 이 21%의 마진율이 계속 유지가 될 건가? 아니면은 이게 그렇죠. 유지가 되지 않고 다시 좀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건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해봤는데, 매출 성장률을 30%,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이제 21%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잡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 성장률을 25%,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좀 15% 다시 좀 떨어지는 쪽으로 해갖고 일단 이제 이 3년 후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제 이익을 벌어들일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겁니다. 23년에 삼양식품이 1조 700억 정도 매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니까 곱하기 1.3에 이게 꺽쇠 3. 이게 이제 3제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24, 25, 26년도 이제 매출이익이 추산이 되는데 2조 3,500억 정도의 이제 그 매출액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영업이익률 20% 곱하면 이게 영업이익이고요. 2조 3,500억 곱하기 20%한 게 영업이익이고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세금 한 20% 낸다 치고 그러면은 여기다 80% 곱하면 이게 당기순이익의 대용치로 보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러면은 3년 후에 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3,760억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5%,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15%를 보면은 1.07 곱하기 매출액 성장률 25%, 꺽쇠 3 하면, 그러니까 이제 3제곱 하면은 2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2조 900억, 2조 900억에다가 영업이익률 15% 곱하고 마찬가지로 80% 곱하면은 2,508억 원 정도가 돼요. 요게 이제 일단은 당기순이익을 1차적으로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역산해서 이제 곱하기 PR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되잖아요. 몇 배를 줄까? 이제 해보면,
여러 가지를 한번 꼽혀봤습니다, 제가. 3,760억일 경우에 PR 10배를 주면은 3조 7,600억, 15배를 주면은 5조 6,400억, 20배를 주면은 7조 5,200억, 30배를 주면은 11조 2,800억이 되겠죠. 기업 가치가. 2,580억일 경우에 PR 10배는 2조 5,800억 이렇게 쭉 계산되잖아요. 네. 7조 7,400억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면 현재 시총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시총은 6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가 65만 2천 원, 시가총액은 4조 9천억입니다. 4조 9천 115억이 현재 시총입니다. 그래서 요걸 해서 계산해 보면 아까 3,760억에 PR 10배를 받을 거다. 그러면은 오히려 떨어져야 되고요. 15배면은 15% 상승 여력이 있고 20배면은 53%의 상승 여력이 있고 30배면은 130%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도 PR 30배 받고 이제 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도 지금 사서는 안전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갈 여지는 있으니까 굳이 팔 이유는 없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여기는 들어가기는 안전마진 확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신규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고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면 되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신규로 들어갈 만한 가격대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안전마진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PR 이제 내 생각에 26년에 이 회사가 아까 이제 이렇게 매출액 성장 30%, 영업이익 20% 정도 돼서 이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PR을 한 30배 정도 적용한다고 보면은 3년 뒤 이 회사가 11조 한 3천억 정도까지 이제 시총이 될 것 같다. 상식품이 하면 얼마에 사야 되냐? 50만 밑에 사야 된다는 거죠. 50만 될 때가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죠. 딴 거 하고. 아니면 이제 아예 주식 하나도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아예 관심이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보초병만. 예. 한두 주 정도. 이제 사서 놓고 이제 50만 원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30배를 못 받을 것 같아. 20배 정도 받아야 적당할 것 같아. 하면은 33만 원 될 때까지는 끈기게 기다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 뭐랄까 좀 감정을 배제하고요. 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접근해야 그래야지 이제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기반을 한 투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3년 10분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런 10루터 종목 어떻게 하면 찾는 건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먼저 성장하고 이제 우리 가치,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보통 구분하잖아요. 근데 성장주, 가치주는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성장이 있는 주식을 일단 사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성장이 먼저고요. 다만 이제 성장주를 살 때 적정한 가격 밑에, 그러니까 PR이 되게 낮을 때 사면 그러면은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성장이 있는 위대한 주식을 쌀 때 사는 게 10루터 종목이 비결이고요. 에코프로가 제가 6만 원 하고 그때 150만 원 갔으니까 이제 20배 넘게 올랐는데 에코프로가 그 20배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6만 원 할 때는 PR이 3배가 안 됐어요. 근데 되게 고성장하는 주식이었잖아요. 그런 데서 항상 대박이 터지거든요. 상영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17만 원 뭐까지 내려갔었는데 17만 원이면은 PR이 10배 미치였고요. 근데 지금 성장률은 매년 30%, 40%씩 성장세가 나타나는 기업이니까 그게 이제 17만 원에서 보면 지금 65만 원이면은 대략 어떻게 되죠? 5일은 5, 7호 35. 5배 올랐네요. 불과 몇 대 안 됐어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이제 쌀 때 사는 거고. 근데 성장성이 있는데 그 성장성이 있으면 사실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PR이 낮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일부라도 좀 사는. 그러니까 거꾸로 보통 접근해요. 지금 한국의 가치 투자라고 이제 이름 많이 알려주신 분들은 역으로 저퍼인 거를 먼저, 저 PBR인 거를 먼저 사고 그 회사가 성장이 없는데도 저 PBR이라는 걸 단순히 저 PBR이라고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완전 틀린 거고요. 성장이 먼저고 성장이 있는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너무 PR 높지 않을 때 사는 이게 이제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 워렌 버핏이 얘기 그로스 앤 밸류가 value investing are joined at the hip에서 이제 한 엉덩이에서 만난다는 거고요. 성장과 가치는 한 엉덩이에서 만나며 성장은 가치를 계산할 때 아까 이런 식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반영해서 아까 이 프로세스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해서 그 계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때 95%나 하락했던 아마존이 굉장히 성장주였으니까 2000배 오른 사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라고 할 때 좀 또 성장주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좀 뭐랄까 느낌적인 성장, 막연한 SF적인 성장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장은 무엇의 성장이냐 하면은 EPS의 성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성장하는. 그렇죠. 정확하게 EPS 주당 순이익의 성장이 실제 성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장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기업의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이 기업의 주당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반 작업, 선 작업 같은 거, 투자를 지금 이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G엔솔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크게 짓고 있단 말입니다.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서는 감가상각비나 각종 그런 부담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익이 안 나요. 이익이 안 나지만 이게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아니고 지금 탑라인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나중에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 지금 투자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이제 EPS가 확 늘어날 거니까 그런 미래를 반영해서 현재로 땡겨와서 주가가 사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존이 이제 닷컴 버블 무렵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커져갖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50배 오른 겁니다. 처음에 이제 상승해서 97년 5월 15일 날 이제 그 아마존이 증시에 상장이 되는데 그 아마존이 증시 상장한 그때를 1달러로 놓고 보면 닷컴 버블 당시 5만 불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1000달러로 놓고 1000달러에 상장했다라고 보고 99년 5월 15일 날까지 그 99년 닷컴 버블 당시 얼마까지 올랐냐 하면은 5만 달러까지 올랐으니까 1000달러가 5만 달러가 됐으니까 50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꺼졌어요. 왜 꺼졌냐? 이 닷컴 버블 당시 아마존이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막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지만 이제 닷컴 버블 지나고 2000년, 2021년 이렇게 되니까 이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아무도 못 버는 거예요. 아마존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책 팔고 하면 처음에는 돈 많이 벌 걸로 생각해서 주가가 미리 이제 미래를 선반영해서 이제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보니까 영영 돈을 못 버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회의감에 사로잡히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때 딱 9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배 올랐던 게 2,500불까지 떨어진 거고요. 2.5배 상승으로 이 바닥 찍었을 때가 그런 형태가 이게 이제 한 2001년이니까 한 요게 한 이제 1년 6개월 뭐 좀 1년 한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쭉 상승해갖고 하다가 언제 이게 이제 이 5만 불을 돌파했냐면은 이게 2010년경에 이 고점을 넘어서요. 요때 뭐가 생겼냐? 2007년, 2008년에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쇼핑을 과거에는 이 PC로 하다가 모바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는 이 쇼핑이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훨씬 뭐랄까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이제 인터넷으로 좀 쇼핑하던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일단 PC 켜갖고 부팅돼갖고 이제 또 그 웹사이트 찾아가서 들어가갖고 가는데 한 2, 3분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건 찾아갖고 이제 주문하려고 하면은 공인인증서 넣어야 되고 이제 막 복잡하단 말입니다. 절차가. 맞아요. OTP 찾아와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차라리 옆에 집 근처 가서 이마트 가서 살래. 그렇게 가다가 모바일 혁명이 딱 터져갖고 휴대폰으로 이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은 바로 사지니까 그러면서 아마존이 실제로 이제 모바일 그 혁명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이게 벌어드는 게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게 쭉 올라서 이게 결국은 50만 불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배 갔다가 2.5배 떨어졌다가 500배 올라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렵부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200배가 오른 거고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총 500배 오른 거죠. 그러면 닷컴 버블과 모바일 혁명은 좀 뭐가 달랐던 걸까요?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 기업 이익으로 연결됐는가,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가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려고 하면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소비자가 지갑을 열게 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넓고 깊은 회자를 가졌는가. 이 세 가지 요소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 기업 이익의 함수예요. 이게 이제 그걸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건데 이게 피델리티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스탁 프라이스는 어닝의 함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악플 중에 많이 달리는 게 한미반도체 니 팔고 에코프로 사라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간 거 아니냐. 예. 한미반도체 얘기도 얘기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미반도체 팔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아니고 한미반도체는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그거는 이제 그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 피터 린치의 기업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이게 이제 위험하지 않고, 기업이익은 증가하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게 바로 요 얘기잖아요. 피델리티가 마침 이제 피터 린치가 그 근무했었던 또 그 네.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이익하고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당장은 이 회사가 이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이제 TC본도 팔아갖고 크게 이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TC본다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갖고 이제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는 기대가 그 주가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몇 년 지나갖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준다. TC본도가 생각보다 별로 안 팔리네. 그 팔아봐도 돈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아까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때 요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제 닷컴버블 막 처음 생기고 인터넷 막 생겨갖고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 팔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서, 야, 이걸로 해서 나중에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회사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한 시점이 이 무렵이고,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 기대를 충족 못 시키는 거예요.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익이 나기 시작하네?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네?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올해 가장 뜨거운 건 사실 AI 섹터잖아요. 예. AI와 2차전지, 뭐가 거품이고 뭐가 혁명이 될까요? AI가 거품이고 2차 전지는 혁명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네. 관점이 아까 처음에 기업이익으로 연결됐나, 소비자가 지갑을 열게 했나, 넓고 깊은 혜자를 가졌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I 쪽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 엔비디아 말고는 지금 사실 돈 크게 벌고 있는 데가 없어요. 엔비디아 받아서 챗 GPT 하고 있는 오픈 AI는 계속해서 적자고요. 뭐 바드나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그 하이퍼 클로버 X 해가지고 출시해가지고 그걸로 좀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지금 다 그거 까먹고 그 밑으로 빠졌잖아요. 하이퍼 클로버 X도 지금 사실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안 그래도 미국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도 옛날에 그 생각했었고, 엔비디아가 좀 시스코하고 많이 닮았다. 예, 닷컴버블 시절에 이제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이제 그 라우터라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은 그 라우터, 이런 이제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꼭 필요했고, 그래서 인터넷이 막 보급되는 무렵에 시스코가 그 장비를 엄청나게 팔았고, 당연히 품귀가 있었겠죠? 그래서 되게 비싸게 팔았고, 그래서 그때 시스코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갔던 전방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제 아마존처럼 이익이 못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계속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짝 특수로 끝나고 시스코가 그 이후에 주가가 작살이 났었는데, 엔비디아도 좀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엔비디아의 이제 GPU 칩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를 납품하는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예, 엔비디아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HBM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장비. 이거 장비는 한번 사면 5년, 10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매출 나갔다고 해서 내년에 또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장비를 파는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으니까 좀 문제가.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다. 자, 그러면 거품입니다. 예, 거품입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좀 안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도 삼성전자 주식 안 좋게 보시나요? 여전히 안 좋게 봅니다. 예.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그때 이제 그 AI 붐이 처음 불 때 저기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하고 바둑에서 이기고 나면서 그 서점에 쫙 깔린 책이 뭐냐면은 앞으로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 이런 거였어요. 이게 2015년 3월에 이제 영국 BBC에서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영국에서 일자리를 위협받는 직종 15개 해갖고 텔레마케터, 임용요원, 법률비서, 격리, 분류업무, 검표원, 판매원, 회계 관련자, 회계사, 보험사, 은행원, 회계 관련자, NGO 사무직, 지역 공무원, 도서관 사서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질 거다. 이게 총 종사주 수가 152만 7천 명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직업 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예. 이게 10년 전이에요. 2015년이니까 지금 9년 전이죠. 9년 동안에 여기 있는 직업 중에 사라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줄어든 것도 없다니까. 앞으로 10년 지나면 달라질까요? 저는 안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AI는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좀 오버하고 있다. 시장이 이제 AI 관련해서 되게 좀 오버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 예. 삼성전자는 이제 뭐냐면 이 수율이 사실은 배터리 쪽도 중요하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좀 핵심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성장 스토리를 보면 이제 이
그 공정, 미세 공정에 계속해서 남들보다 앞서가서 거기서 이제 격차를 벌리고 이제 네. 미세 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그 미세 공정에서 이제 수율을 잡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그 부분들을 가장 빨리빨리 이제 완성시킨 게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온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좀 핵심 기술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수율입니다. 이게 이제 웨이퍼고 웨이퍼에서 지금 여기에 까맣게 칠해 놓은 부분이 이게 불량품이에요. 이 불량품을 제거하면은 지금 이게 한 60% 수율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한 30% 수율 되는 이제 그런 거고 설계된 최대 칩수 중에서 실제 생산된 정상 칩수가 수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3년 이게 이제 2월달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은 22년 지난 22년 2월에 스마트폰 갤럭시 S22에 자사의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을 탑재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 퀄컴의 스냅드래곤 8 반도체로 교체를 했는데 이 이유가 수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쟁사, 이게 파운드리 쪽의 수율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TSMC에서 밀리는 게 이 수율 때문이거든요. 경쟁사의 TSMC가 4나노 공정에서 70에서 80% 수율인데, 삼성은 50%대라.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그래서 삼성은 7, 80%고, 일본 회사는 50%고,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뭐 히타치나 이런 애들이 다 문 닫게 만들었던 게 그건데,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역으로 지금, 예,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작년 기사였고, 어제 이 기사가 있었잖아요. 6월 26일 날.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에서 결함 발생했다. 예. 파운드리 부분에 지금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차질이 발생한 거다. 파운드리 부분에 지금 수율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22년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랄까 삼성전자의 좀 핵심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는 최격차가 있는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최격차가 지금 다 메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뭐 아까 HBM 관련해서는 지금 하이닉스한테 지금 밀리고 있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이제 TSMC에 밀리고 있는 거니까. 예.